안녕하십니까. 스토피아 HR 컨설팅 천유경 강사입니다. 이 시간은 트렌드 코리아 2024의 9번째 키워드 리퀴드 폴리탄에 대한 리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리퀴드 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사람들이 정주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한 도시로 도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거주자와 인구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서에서 전하는 여러 사례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역과 인구 개념을 다시 돌아보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나라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 사람들이 정주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한 도시로 지역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연결성과 유동성이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직된 이분법을 넘어서 각 지역 간 인구의 물같은 흐름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자본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명명합니다. 리퀴드는 액체이고요. 폴리탄은 도시라는 의미로서 현대의 도시와 지역이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가변체라는 점을 강조한 명명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폴리탄 개념을 통해서 현대 도시의 변모하는 특징을 포착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며 리퀴드 폴리탄의 매력은 어디서 오는지 살펴봄으로써 도시 트렌드의 방향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리퀴드 폴리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지역을 측정하는 단위인 인구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도서 319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인구 개념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주 인구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인구 개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체류 인구,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그것입니다. 체류 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것을 말하고요. 관계 인구는 지역과 관계를 지닌 외부인을 뜻합니다. 체류 인구와 관계 인구도 있지만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요.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통근자, 그리고 통학자, 관광객 등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체류를 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퀴드 폴리탄에서는 충남대 윤주선 교수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전술한 여러 요소들을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 도시 내의 문화를 만드는 지역의 작은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관계 인구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리퀴드 폴리탄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시그니처 스토어. 둘째, 도시를 재해석하는 지역 사업가. 셋째, 고객과 스토어를 연결해 경험 여정을 만드는 도시 기획자. 넷째,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의 힘.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체적인 매력으로 그런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점포, 즉 시그니처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정 지역의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점포를 시그니처 스토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북 칠곡군에 있는 무무흐스는 시골 마을의 햄버거라는 아이템 하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서피비치는 서핑의 성지가 되어서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시그너처 스토어는 전통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예로 서울 광장시장의 365 일장은 광장시장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로컬 그로서로서 시그너처 스토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의 원도심 재생에서도 시그너처 스토어의 역할이 아주 큰데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주 아라리움 뮤지엄 탑동 시네마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앞서 언급한 365일장을 만든 321 플랫폼의 광장시장에서 나고 자란 추상미 대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범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장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는 이들을 바로 지역사업가라고 부르는데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의 계항로 프로젝트와 부산 영도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재해석한 플랫폼 135 역시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신다면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아무리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시그너처 스토어나 지역 출신 기업가가 혼자 힘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해당 상권과 밖의 소비자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여러 플레이어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해당 지역 안에서의 경험 여정을 만드는 기획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들을 도시기획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힙하게 뜨는 지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도시기획자들의 숨은 활약이 깃들어 있는데요. 자, 연희동과 연남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문화 콘텐츠 플랫폼 어반플레이는 오랫동안 활동해온 도시기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우 서울도 주목 대상인데요. 글로우 키친으로 지역 개발의 가능성을 확장한 유정수 대표 역시 글로우 서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도시기획자의 길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12월에 서울에 일정이 있는데요. 이 도서에서 봤던 여기를 조금 가보려고 제 일정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녀와서 저도 후기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자기 지역이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의 봉황제가 문을 열면서 제민천 하천의 안 좋은 이미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에 따른 도시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요, 커뮤니티가 가진 연결성과 유연성에 더 일찍 주목을 해서 항구 마을 오노미치시를 사이클러스트들의 성지로 급부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오노미치 쉐어인 공유 오피스를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한국에서도 더 많은 커뮤니티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관계로 형성할 수 있도록 빠르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율을 생각하면 리퀴드 폴리탄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미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스크로스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획일화된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재해석하고 이에 걸맞는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채워넣는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과 기술의 발달로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이 필요하니 이 정부에서도 교통망 계획을 실행해 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한 플로팅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 곳에 고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부유하는 유목 세대를 말합니다.
자, 프리랜서의 증가도 노마드 라이프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플로팅 세대가 도시의 소비 방식도 바꿔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체되지 않은 그런 도시만이 잘 늑돼 낫지 않을 수 있다고 321 플랫폼 추상미 대표는 말합니다. 이제 도시도 지역의 특색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고요. 100개의 도시는 100개의 각기 다른 색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도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보다 민간 영역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성이 뛰어난 민간이 주도했을 때 도시의 풍경이 더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를 기획하는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추세가 늘고 있다 하는데요. 이 도시가 유연해져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할 수도 있고 지역의 다양성이 한 사회의 창의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업과 공공, 민간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은 이 도시가 얼마나 근사한 것인지 보여주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 도시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도시를 정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인구 소멸 도시를 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다양성과 창의적인 측면에서 성장판이 열린 도시를 만드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리퀴드 폴리탄을 읽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도시인 대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저는 잠시 했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리빙랩을 진행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구독자 여러분들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모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자,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4의 9번째 키워드 리퀴드 폴리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렌드 코리아 2024의 10번째 키워드 돌봄 경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토피아 HR 컨설팅 천유경 강사였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도시의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